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돌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언급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의외의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의 비자금은 사촌 언니 장시호 씨가 숨겼다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시호 씨를 직접 불러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내가 알면 진즉에 말했다. 있으면 다 가져가도 좋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사촌 언니 장시호 씨를 겨냥한 건데 결국 어머니 최 씨의 비자금을 언급해버리고 만 겁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삼성동 2층에 있는 현금으로 애들을 키워달라며 장시호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이후 특검 조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최소 수억 원의 큰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씨의 비자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유라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최 씨의 비자금 실체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은닉재산 들키자 나부터 말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추징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군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이제 화면에도 나올 텐데 최순실 씨가 폐악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아마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차명으로 숨겨뒀던 한 100억 원 정도가 특검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 이제 최순실 재산이 주로 건물 뭐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장시호 씨의 도움을 통해서 일단 차명 재산을 찾아냈어요. 그렇다 하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격분을 하면서 자신과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구속한 것은 이제 폐악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폐악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짓을 이제 폐악질이라고 우리가 예.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보면은 정말 이게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게 좀 가치 혼돈의 시대에 좀 사는 듯한 예. 그런 느낌만 솔직히 듭니다. 예. 그 뭐냐면 사실 자신이 한 짓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 특검에서 오히려 찾아낸 데 대해서 오히려 그것에 격분하고 있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순실 재산이 그동안 뭐 독일에 숨어 있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검이 현재로서 이제 100억 정도밖에 아직까지 못 찾아냈는데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뇌물죄로 구속이 되면 바로 자신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형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이 뇌물죄 구속은 폐악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최재석 씨는 이복 동생 최순실 씨가 어린 시절부터 나서기를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대장 같은 성격 때문에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좀 나서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나서다가 이래 된 거 아니야? 이런 최순실 씨와 달리 언니 순득 씨는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입속의 발과 장쾌를 잘 부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순득이는 고개 약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돈 내는 일만 하고 순득이는 고개 약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돈 내는 일만 하고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 그러나 진짜 실세는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씨 일가를 20년간 알아왔다는 한 지인은 한 언론에 순실 씨는 현장 반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순득 씨가 뒤에서 순실 씨를 지휘했다는 겁니다. 순득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창으로 알려졌으나 학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5월 박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당시 순득 씨 집에 머물렀다는 증언이 나올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도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승마 선수 출신인 장 씨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별 실적도 없이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비덱스포츠 지분을 샀다가 정유라 씨에게 넘기고 광고감독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한 것도 장시호 씨로 알려졌습니다.
수천억대 재산가로 추정되는 최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 뇌물죄 재판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두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언론 보도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을 예. 확인하는 그런 증인이었어요. 예.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만 그 증거가, 그러니까 검찰 조서의 증거가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한 것만 해도 되는 장시호 씨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던 호칭이라든지 생각 못했던 호칭이라든지 뭐 삼성동 자택의 비자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최순실 씨가 드디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증인들한테 질문한 적은 있어도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폭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지금 증언이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고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말싸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좀 이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서로 얼굴을 법정에서 봤을 때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런데 이 장시호 씨가 특검의 그 수사 특급 도움이라고 별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긴 했지만 그 지난 3월 달에 그 재판장에서 최순실 씨하고 같이 앉았을 때도 보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랬죠. 이렇게 외면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실상 그 법정에서 이모하고 조카 사이가 충돌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아마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걸 반박하는 최순실 씨 입장도 아마 그 장시호 씨의 그 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급한 그런 그 심정을 아마 그런 입장에 처해져서 강력하게 반박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고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결심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정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본인의 형 부분을 이렇게 아마 좀 형량을 줄이는 그런 것을 아마 의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알던 이 두 사람 다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세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성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많은 얘기를 다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묶음이에요.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인정을 한다도 이러면 안 돼요. 정유라 들어오면 더 큰일 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조카 장시호는 그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한 대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관련된 많은 내용을 이미 밝혔습니다. 자,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기차가 재판에서 마주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외면하면 돼요. 그러나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외면할 수 없잖아요. 발언하니까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왜 허위 사실을 폭로하느냐? 당황스럽다. 이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상됐던 대목인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랬겠죠. 장시호가 저를 말하는데 혹시 다음에 정유라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더 감동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아마 정유라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식의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사람을 증거를 내니까 이거 동의 못한다 하니까 이제 장시호를 검찰 측 증인이 나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검찰 측에서 먼저 묻습니다. 이거 조서 당신 그때 제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하고 그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를 묻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순실 측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온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묻고 났더니만 최순실 씨로서는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재판장님한테 제가 조금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결국 그동안 그 자기가 조서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결국 계속 하나하나 물으면서 변명을 했지만 오히려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은 큰엄마라고 했다는가 아니면은 삼성동 2층에 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생생하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본전이라도 했을 텐데 오히려 최순실 씨의 진술이 신빙성보다는 오히려 세세한 저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제3자인 재판부 입장에서는 장시호가 오히려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큰댁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세간에서 가장 또 화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호칭이. 자,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최태민 씨라는 어떤 인물과 70년대부터 교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가와 마음의 경계만 단순히 허물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냐가 가장 사실은 아직도 안 풀린 부분입니다. 그걸 또 박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A, B, C, D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 감성적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저 나를 도와준 사이다. 뭐 내 소소한 것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정확하게 이 최 씨 일가와의 관계가 드러난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시호 씨는 어저께 그 엄마가 부른 거예요. 자신의 모친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모,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박 전 대통령을 호칭할 때 큰엄마라고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큰엄마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집안에서는 최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을까? 여러 가지 분석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저기 큰 집이야 했을 때 이제 청와대를 뜻한 그거는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가까이 살았으니까 가까이 아무리 이 인척은 아니지만 이모라고 부르든가 엄마라고 부르든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큰엄마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게 완전히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더군다나 크다, 작다? 이 표현은 도대체 뭐였까? 이런 어떤 의혹이 계속 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참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 소문까지도 있었지만 일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관계가 보면은 가족만큼 긴밀했다라는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점은 지금 그 장시호 씨가 폭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장시호 씨 자신이 자연스럽게 겪었던 사실을 아마 장시호 씨 얘기가 훨씬 더 법정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뭐 특별히 장시호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우선 없기 때문인데 지금 폭로된 내용 중에서 이 큰엄마 부분하고요. 그 삼성동 2층 집에 이모가 말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말해가지고 이 돈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폭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보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뇌물죄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이 공유 관계를 특검이나 검찰이 강력하게 지금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부분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의 긴밀성, 사실상 가족 관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큰엄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이 삼성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걸 물론 최순실 씨가 다 관리를 해봤는데 거기에다 돈이 있는데 그 최순실 씨 자기 말로는 하남에 땅 판 거를 자기가 갖다 놨다는데 그럼 자기 돈을 왜 삼성동에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이었다면 그 돈을 왜 자기가 써서 꺼내다가 자기의 그 딸하고 딸이 낳은 손자인 그 유주라고 하는 거기 그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특검이나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그 증거, 그 경제 공동체 이 공유 관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경제 공동체 이익 공유 뭐 삼성동 자택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밀한 관계들을 보면은 뭐 일단은 신빙성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장시호 씨가 큰 집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쪽에서는 청와대는 큰 집, 큰 집에 계시는 대통령은 큰엄마로 통칭이 된 거죠. 그죠? 큰 집, 작은 집 할 정도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지금 앞서 좋은 얘기 넣었습니다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엮이나 충격일 수가 있는데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깝게 살아온 것 같아요. 모든 워딩을 보면은. 그런데
검찰이나 특검은 그 관계를 알았을 텐데 삼성동 저 집은 왜 압수수색에서 빠졌을까요? 그 부분이 조금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걸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수사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는 최순실 씨가 수시로 오고 가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도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검정색 빨간색 가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텐데도 안 갔다는 거. 몰랐다고 얘기하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알았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또 국민의 비판을 받을 대목이거든요. 왠지 삼성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한으로 남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아마 그때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장시호 씨가 이제 그 12월에 아마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특검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면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거를 특검이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 박사님 말씀처럼 그때 압수수색을 추진했었으면 아마 훨씬 더 특검이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물증, 핵심적인 부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도 뭐 공감. 거기서 만약에 10억 원이 나왔는데 이 돈이 어디냐 출처가 박근혜 대통령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최순실 씨가 아마 삼성동 자택에 금고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미 갖다 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검은 압수수색을 고민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원래부터 사실상 삼성동 자택은 4년 동안 아무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비밀 금고라든지 그런 곳으로 활용했던가 아니면 저 시점이 뭐냐면 이제 이미 그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가 삼성동에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나 압구정동에도 뭐 그 급하게 이제 뭐 세를 월세집을 이제 구했고 여러 가지 어떤 곳들을 검찰이 하나씩 다 뒤져나가는 과정에서 급히 뭐 삼성동 집에 옮겨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조카와 이모 사이에는 삼성동 집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찾을 만큼 삼성동 집이라는 것이 이미 그 말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이다라고 서로 알 수 있을 만큼 그 집에 대한 무엇인가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특검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거들을 계속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0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 부분은 어제 재판에서 은연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 돈의 출처가 정당한 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계속 물으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하남에 있는 땅을 판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범죄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를 해야만 그게 압수수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뭐냐 했을 때 범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출처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은 돈을 냈는데 이 돈 뭡니까 했을 때에 거기에 이 돈은 이런 겁니다. 회사 어떤과 관계 없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압수수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 특검으로서는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탄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어떤 그 범죄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죄에 대한 압수수색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압수수색하지 아니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은 안 했는 것 같은데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하남 땅을 판 돈인지 최순실 씨 본인도 헷갈려요. 보면은 장시호 엄마가 케어할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서 가져갔는데 이게 언니가 자기 돈이라고 하니 이게 언니 돈인지 내 돈인지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대가 못하면 원래 헷갈린다 그렇게. 근데 이게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돈인데 왜 삼성동 집에 갖다 놓습니까?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자기 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돈, 그 심지어 자기 돈인지 모르는 것까지 지금 바른 진술 자체에 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나중에
특검 관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국민들 앞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거액의 돈을 갖다 놓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갔다? 뭐 특검이 어떤 고뇌를 했는지도 국민들은 좀 알고 싶어 할 거고 예. 기자분들이 좀 취재했으면 좋을 거예요. 저거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남 땅을 팔 때 땅을 판 매매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돈이 오고 간다 루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찾았는지 보면 금방 나와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하고 그 손자를 장시호 씨한테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장시호 씨가 이거를 밝혀서 그렇지 검찰은 크게 실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이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가 만나게 해주는데 둘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었는데 울면서 사실은 거짓으로 운 거예요. 최순실을 울면서 껴안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삼성동 집에 가봐라. 그런데 이 조카인 지금 장시호 씨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아 이거 나 물 먹고 싶다 하고 수사관과 그다음에 검찰을 따돌리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삼성동 집에 가라. 그러면 이 상황까지만 만약에 딱 놓고 왔을 때 검찰은 굉장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약 오고 가서 장시호가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그걸 빼냈으면 증거인멸을 한 셈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 위복은 됐죠. 물론. 자, 이 점에서 장시호의 어떤 마음 돌림. 왜 마음을 돌렸을까요? 어저께 어떤 재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공방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 싸웠냐면 이거예요. 지금 최순실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김종과 그다음에 장시호가 다 했다. 나는 한 번밖에 안 갔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조언만 했을 뿐이다. 이걸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면 장시호는 어떻게 되냐면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김종과 엮여지면 이것도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시호로 봤을 때는 최선의 어쨌든 방어가 아니라 최선의 진실을 밝혀서 내가 뇌물죄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그 공방이 기저에 깔리면서 이제 하나씩 장시호는 검찰에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찰방에 갔을 때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 피의자가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는 변호인이 같이 옆에 거의 대동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2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하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밖으로 해도 검사실 안에 가면은 다 물 다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고 물을 달라고 해서 검사를 밖으로 내보낸 사이에 했다?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실 내에는 여직원도 있고 수사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간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번이나 검사를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장시호 씨가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게 마치 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내보냈다가 아무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다고 하면은 저렇게 할 거 없이 변호인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변호인한테 매우 좀 전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옆에 그 검사 있고 다들 그 수사관까지 다 있는데 저렇게 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인한테도 숨겨야 할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로 두 사람만이 아는, 정말로 두 사람, 아무도 모르는, 정유라도 모르는 두 사람만 아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검사님한테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그럼 나간 사이 기속말로 얘기한 그 두 차례나 아마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박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자 변호인은 나의 무죄만 이렇게 밝혀주면 되는데 당신은 그 유무죄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삼성적 자택에 있는 돈은 자택에 있는 돈은 어떻게든 빼돌려서 정유라한테 줘라. 정유라를 위해서 써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변호사한테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그건 저는 좀 다르게.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정유라 씨가 그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정유라 씨도 그때 긴급 체포된 다음에 계속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들하고 또 그 손자를 돈이 어디 있으니까 봐달라?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전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그 구속돼 있어 계속 있는 이 장시호가 계속 지금 그 밖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의문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혹시 신빙성을 좀 낮게 본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요 내곡동 집으로 옮겨간다는 뭐 기사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집 모양도 장시호 씨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장시호 씨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예.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물색을 하고 있었다. 그랬다는 얘기죠. 뭐 유엔 빌리지 얘기 나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내곡동도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곡동 가진 집을 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곡동 가운데서도 그 집이 그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2층 집에 보니까 그때 이미 얘기가 나왔던 집인 것 같다. 그때도 내곡동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삼성동에서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는 그 얘기를 이미 흘린 것이고 그거를 네. 최순실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장시호 씨가 이번에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답변하는 것도 아니 그거 안 알아봤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인데 그걸 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집권 한 4년 차 초였고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4년 차에 최순실이 직접 물색을 한 거죠. 장시호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유엔 빌리지가 좋냐 아니면 내곡동이 좋냐 하고 물색을 시작했다라는 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왜 최순실 씨가 합니까? 그걸 왜 최순실 씨가 유엔 빌리지도 알아보고 내곡동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찌됐든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또 관계가 또 드러나는 어떤 대목이죠. 이실 전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 나온 내용이 이것도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건 좀 저는 좀 다르게.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정유라 씨가 그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정유라 씨도 그때 긴급 체포된 다음에 계속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들하고 또 그 손자를 돈이 어디 있으니까 봐달라?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전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그 구속돼 있어 계속 있는 이 장시호가 계속 지금 그 밖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의문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혹시 신빙성을 좀 낮게 본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요. 내곡동 집으로 옮겨간다는 뭐 기사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집 모양도 장시호 씨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장시호 씨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물색을 하고 있었다. 뭐 유엔 빌리지 얘기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곡동도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곡동 가진 집을 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곡동 가운데서도 그 집이 그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2층 집에 보니까 그때 이미 얘기가 나왔던 집인 것 같다. 그때도 내곡동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삼성동에서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는 그 얘기를 이미 흘린 것이고 그거를 최순실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장시호 씨가 이번에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답변하는 것도 그거 안 알아봤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인데 그걸 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집권 한 4년 차 초였고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4년 차에 최순실이 직접 물색을 한 거죠. 장시호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유엔 빌리지가 좋냐 아니면 내곡동이 좋냐 하고 물색을 시작했다라는 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왜 최순실 씨가 합니까? 그걸 왜 최순실 씨가 유엔 빌리지도 알아보고 내곡동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찌됐든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또 관계가 또 드러나는 어떤 대목이죠. 이실 전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나온 내용이 이것도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돌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언급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의외의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의 비자금은 사촌언니 장시호 씨가 숨겼다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시호 씨를 직접 불러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내가 알면 진즉에 말했다. 있으면 다 가져가도 좋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사촌언니 장시호 씨를 겨냥한 건데 결국 어머니 최 씨의 비자금을 언급해버리고 만 겁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삼성동 2층에 있는 현금으로 애들을 키워달라며 장시호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이후 특검 조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최소 수억 원의 큰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씨의 비자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유라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최 씨의 비자금 실체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은닉재산 들키자 나부터 말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추징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군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이제 화면에도 나올 텐데 최순실 씨가 폐악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아마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차명으로 숨겨뒀던 한 100억 원 정도가 특검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 이제 최순실 재산이 뭐 주로 건물 뭐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장시호 씨의 도움을 통해서 일단 차명 재산을 찾아냈어요. 그렇다 하니까 이제 최순실가 이제 격분을 하면서 자신과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구속한 것은 이제 폐악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폐악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짓을 이제 폐악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보면은 정말 이게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게 좀 가치 혼돈의 시대에 좀 사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솔직히 듭니다. 그 뭐냐면 사실 자신이 한 짓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 특검에서 오히려 찾아낸 데 대해서 오히려 그것에 격분하고 있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순실 재산이 그동안 뭐 독일에 숨어 있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이 현재로서 이제 100억 정도밖에 아직까지 못 찾아냈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뇌물죄로 구속이 되면 바로 자신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형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이 뇌물죄 구속은 폐악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씨는 이복 동생 최순실 씨가 어린 시절부터 나서기를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대장 같은 성격 때문에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좀 나서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나서다가 이래 된 거 아니야? 이런 최순실 씨와 달리 언니 순득 씨는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입속에 밝아 장패를 잘 부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순득이는 고개 약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돈 내는 일만 하고 순득이는 고개 약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돈 내는 일만 하고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 그러나 진짜 실세는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씨 일가를 20년간 알아왔다는 한 지인은 한 언론에 순실 씨는 현장 반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순득 씨가 뒤에서 순실 씨를 지휘했다는 겁니다. 순득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창으로 알려졌으나 학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5월 박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당시 순득 씨 집에 머물렀다는 증언이 나올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도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승마 선수 출신인 장 씨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별 실적도 없이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비덱스포츠 지분을 샀다가 정유라 씨에게 넘기고 광고 감독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한 것도 장시호 씨로 알려졌습니다.
수천억대 재산가로 추정되는 최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 뇌물죄 재판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두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언론 보도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이었어요.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만 그 증거가, 그러니까 검찰 조서의 증거가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한 것만 해도 되는 장시호 씨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던 호칭이라든지 생각 못했던 호칭이라든지 뭐 삼성동 자택의 비자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최순실 씨가 드디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증인들한테 질문한 적은 있어도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출처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은 돈을 냈는데 이 돈 뭡니까 했을 때에 거기에 이 돈은 이런 겁니다. 회사 어떤과 관계 없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압수수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 특검으로서는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탄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어떤 그 범죄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죄에 대한 압수수색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압수수색하지 아니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은 안 했는 것 같은데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하남 땅을 판 돈인지 최순실 씨 본인도 헷갈려요. 보면은 장시호 엄마가 케어할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서 가져갔는데 이게 언니가 자기 돈이라고 하니 이게 언니 돈인지 내 돈인지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대가 못하면 원래 헷갈립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돈인데 왜 삼성동 집에 갖다 놓습니까?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자기 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돈, 그 심지어 자기 돈인지 모르는 것까지 지금 바른 진술 자체에 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나중에 특검 관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국민들 앞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에게 돈을 갖다 놓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갔다? 뭐 특검이 어떤 고뇌를 했는지도 국민들은 좀 알고 싶어 할 거고 기자분들이 좀 취재했으면 좋을 거예요. 저거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남 땅을 팔 때 땅을 판 매매 계획서가 있잖아요. 돈이 오고 간다 루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찾았는지 보면 금방 나와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하고 그 손자를 장시호 씨한테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장시호 씨가 이거를 밝혀서 그렇지 검찰은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이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가 만나게 해주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었는데 울면서 사실은 거짓으로 운 거예요. 최순실을 울면서 껴안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삼성동 집에 가봐라. 그런데 이 조카인 지금 장시호 씨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나 물 먹고 싶다 하고 수사관과 그다음에 검찰을 따돌리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삼성동 집에 가라. 그러면 이 상황까지만 만약에 딱 놓고 왔을 때 검찰은 굉장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약 오고 가서 장시호가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그걸 빼냈으면 증거인멸을 한 셈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위복은 됐죠, 물론. 자, 이 점에서 장시호의 어떤 마음 돌림, 왜 마음을 돌렸을까요? 어저께 어떤 재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공방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 싸웠냐면 이거예요. 지금 최순실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김종과 그다음에 장시호가 다 했다. 나는 한 번밖에 안 갔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조언만 했을 뿐이다. 이걸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면 장시호는 어떻게 되냐면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김종과 엮여지면 이것도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시호로 봤을 때는
최선의 어쨌든 방어가 아니라 최선의 진실을 밝혀서 내가 뇌물죄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그 공방이 기저에 깔리면서 이제 하나씩 장시호는 검찰에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찰방에 갔을 때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 피의자가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는 변호인이 같이 옆에 거의 대동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하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밖으로 해도 검사실 안에 가면은 다 물 다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고 물을 달라고 해서 검사를 밖으로 내보낸 사이에 했다?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실 내에는 여직원도 있고 수사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간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번이나 검사를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장시호 씨가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게 마치 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내보냈다가 아무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다고 하면은 저렇게 할 거 없이 변호인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변호인한테 매우 좀 전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옆에 그 검사 있고 다들 그 수사관까지 다 있는데 저렇게 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인한테도 숨겨야 할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로 두 사람만이 아는, 정말로 두 사람, 아무도 모르는, 정유라도 모르는 두 사람만 아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검사님한테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나간 사이 기속말로 얘기한 그 2차례나. 아마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박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자, 변호인은 나의 무죄만 이렇게 밝혀주면 되는데 당신은 그 유무죄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삼성적 자택에 있는 돈은 어떻게든 빼돌려서 정유라한테 줘라. 정유라를 위해서 써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변호사한테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지금 증언이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고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말싸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좀 이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서로 얼굴을 법정에서 봤을 때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런데 이 장시호 씨가 특검의 그 수사 특급 도움이라고 별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긴 했지만 그 지난 3월 달에 그 재판정에서 최순실 씨하고 같이 앉았을 때도 보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랬죠. 이렇게 외면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실상 그 법정에서 이모하고 조카 사이가 충돌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아마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걸 반박하는 최순실 씨 입장도 아마 그 장시호 씨의 그 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급한 그런 그 심정을 아마 그런 입장에 처해져서 강력하게 반박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고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결심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정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본인의 형 부분을 이렇게 아마 좀 형량을 줄이는 그런 것을 아마 의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알던 이 두 사람 다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세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성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는 갈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게 많은 얘기를 다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묶음이에요.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인정을 한다도 이러면 안 돼요. 정유라 들어오면 더 큰일 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조카 장시호는 그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한 대를 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관련된 많은 내용을 이미 밝혔습니다. 자,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기차가 재판에서 마주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외면하면 돼요. 그러나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외면할 수 없잖아요. 발언하니까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왜 허위 사실을 폭로하느냐? 당황스럽다. 이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상됐던 대목인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장시호가 저를 말하는데 혹시 다음에 정유라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더 감동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아마
정유라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또는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식의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사람을 증거를 내니까 이거 동의 못한다 하니까 이제 장시호를 검찰 측 증인이 나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검찰 측에서 먼저 묻습니다. 이거 조서 당신 그때 제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하고 그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를 묻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순실 측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온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묻고 났더니만 최순실 씨로서는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재판장님한테 제가 조금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결국 그동안 그 자기가 조서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결국 계속 하나하나 물으면서 변명을 했지만 오히려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엄마라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삼성동 2층에 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생생하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본전이라도 했을 텐데 오히려 최순실 씨의 진술이 신빙성보다는 오히려 세세한 저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제3자인 재판부 입장에서는 장시호가 오히려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큰대기라고 하고. 이게 지금 세간에서 가장 또 화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호칭이. 자,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최태민 씨라는 어떤 인물과 70년대부터 교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가와 마음의 경계만 단순히 허물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냐가 가장 사실은 아직도 안 풀린 부분입니다. 그걸 또 박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A, B, C, D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 감성적으로만 표현합니다. 그저 나를 도와준 사이다. 뭐 내 소소한 것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정확하게 이 최 씨 일가와의 관계가 드러난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시호 씨는 어저께 그 엄마가 부른 거예요. 자신의 모친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모,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박 전 대통령을 호칭할 때 큰엄마라고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큰엄마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집안에서는 최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을까? 여러 가지 분석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저기 큰 집이야 했을 때 이제 청와대를 뜻하는 그거는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가까이 살았으니까 가까이 아무리 이 인척은 아니지만 이모라고 부르든가 엄마라고 부르든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큰엄마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게 완전히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더군다나 크다, 작다? 이 표현은 도대체 뭐였까? 이런 어떤 의혹이 계속 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참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 소문까지도 있었지만 일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관계가 보면은 가족만큼 긴밀했다라는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은 지금 그 장시호 씨가 폭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장시호 씨 자신이 자연스럽게 겪었던 사실을 아마 장시호 씨 얘기가 훨씬 더 법정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특별히 장시호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우선 없기 때문인데 지금 폭로된 내용 중에서 이 큰엄마 부분하고요. 그 삼성동 2층 집에 이모가 말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말해가지고 이 돈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폭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보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뇌물죄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이 공유 관계를 특검이나 검찰이 강력하게 지금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부분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의 긴밀성. 사실상 가족 관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큰엄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이 삼성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걸 물론 최순실 씨가 다 관리를 해봤는데 거기에다 돈이 있는데 그 최순실 씨 자기 말로는 하남에 땅 판 거를 자기가 갖다 놨다는데 그럼 자기 돈을 왜 삼성동에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이었다면 그 돈을 왜 자기가 써서 꺼내다가
자기의 그 딸하고 딸이 낳은 손자인 그 유주라고 하는 거기 그 생활비로 써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특검이나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그 증거, 그 경제 공동체 이 공유 관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그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경제 공동체 이익 공유 뭐 삼성동 자택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밀한 관계들을 보면은 뭐 일단은 신빙성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장시호 씨가 큰 집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쪽에서는 청와대는 큰 집, 큰 집에 계시는 대통령은 큰 엄마로 통칭이 된 거죠. 예. 그죠? 큰 집, 작은 집 할 정도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지금 앞서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엮이나 충격일 수가 있는데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깝게 살아온 것 같아요. 모든 워딩을 보면은. 그런데 검찰이나 특검은 그 관계를 알았을 텐데 삼성동 저 집은 왜 압수수색에서 빠졌을까요? 그 부분이 조금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걸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수사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는 최순실 씨가 수시로 오고 가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도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검정색 빨간색 가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텐데도 안 갔다는 거. 몰랐다고 얘기하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알았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또 국민의 비판을 받을 대목이거든요. 왠지 삼성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한으로 남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아마 그때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장시호 씨가 이제 그 12월에 아마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특검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면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거를 특검이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 박사님 말씀처럼 그때 압수수색을 추진했었으면 아마 훨씬 더 특검이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물증, 핵심적인 부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도 뭐 공감. 거기서 15억 원이 나왔는데 이 돈이 어디냐 출처가 박근혜 대통령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최순실 씨가 아마 삼성동 자택에 금고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미 갖다 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검은 압수수색을 고민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원래부터 사실상 삼성동 자택은 4년 동안 아무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비밀 금고라든지 그런 곳으로 활용했던가 아니면 저 시점이 뭐냐면 이제 이미 그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가 삼성동에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나 압구정동에도 뭐 그 급하게 이제 뭐 세를 월세집을 이제 구했고 여러 가지 어떤 곳들을 검찰이 하나씩 다 뒤져 나가는 과정에서 급히 뭐 삼성동 집에 옮겨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조카와 이모 사이에는 삼성동 집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찾을 만큼 삼성동 집이라는 것이 이미 그 말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다라고 서로 알 수 있을 만큼 그 집에 대한 무엇인가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특검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거들을 계속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들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10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 부분은 어제 재판에서 은연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 돈의 출처가 정당한 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계속 물으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하남에 있는 땅을 판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범죄와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를 해야만 그게 압수수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뭐냐 했을 때